하란리본TV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67번째 결혼식 전날 읽는 결혼 이야기 12번째입니다. 카리스와 포토그래프의 결혼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몇 시간에 걸쳐서 이혼의 주체가 여성인 이유, 이혼의 주체가 여성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유, 스테빌리티에서 인티머시, 즉 결혼 안정성에서 결혼 친밀감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의 위기, 현대사회의 위기를 얘기할 때마다 가장 부각되는 내용이 이혼율이죠. 이혼율이 높다, 몇 가정 중에 몇 가정이 이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결혼 기피율, 젊은 세대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정의 위기를 설명하는 보통 어떤 증거 자료로 제시가 되고 있지만, 그런데요, 사실 이혼율을 가지고 가정의 위기를 다 대변하기에는 조금 물음표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혼 안정성은 높았지만 과연 행복했는가, 과연 친밀했는가, 이 부분에서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혼은 결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후의 수단, 최악의 상황일 때 이혼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 반드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혼을 해도 되는 이혼이 가한 정당한 사유가 6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첫째, 배우자의 부정행위, 소위 말하는 외도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거, 버린 경우 책임을 아예 이행하지 않는 이런 것들도 해당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배우자나 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인격 모독을 당했다든지 이런 부당한 대우 해당이 되고, 그다음 네 번째, 자신의 직계 가족이 배우자를 통해서 심각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3년 이상 생사가 불투명할 때,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그리고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이것은 법적으로 제시하는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요약을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의, 기본적인 존중, 성품과 인격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혼의 주체, 특히 황혼기 또 중년기 이혼의 주체는 절대적으로 여성인데요. 이혼의 주체가 여성이 되었다는 말은 남자들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영문을 모른다는 이야기고 좀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시대는 결혼 스테빌리티에서 인티머시를 추구하는 시대로 이미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결혼 안정성에서 결혼 친밀감을 추구하는 것으로 확 바뀌게 되는데요. 아마 이 상황을 증명하는 노래 중에 하나, 어떤 기점이 되는 노래 중에 하나가 1997년에 발표된 가수 김종환 씨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 전문가는요, 이 노래는 이 중년기 여성의 마음속에, 중년기 여성들은 결혼하면서 쌓아온 분노를 계속 내장하고 있는데, 다들 마음속에 폭탄을 다 하나씩 갖고 있는데, 이 노래는 그 폭탄의 토화선에 불을 붙인 노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어느 가사인가 하면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라고 말하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그 가사의 그 부분이 그 폭탄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고 정말 폭발해버린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쫓겨나는 남자도 등장이 되고, 매 맞는 남자도 등장이 되고, 소위 말하는 간 큰 남자 시리즈, 마누라에게 밥을 해달라고 하는 남자는 간 큰 남자다, 이런 시리즈도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결혼 안정성에서 결혼 친밀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은 사실은 욕구 단계설에 의한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 상위 욕구인 사랑과 소속의 욕구, 즉 관계의 욕구로 가게 돼 있고요. 물질적인 요소가 충만해지면 정신적 요소, 관계적 요소를 추구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절대 가난의 시대를 살 때는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상황일 때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는 2차로 밀려나고 둘의 공동된 요소가 생존에 관계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안정성이 높았던 이유는 바로 절대 가난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었더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절대 가난이 해결된 것은 최근에 이르는 일이지 사실 우리는 5천년 역사에서 절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왕족이나 귀족이나 양반 계층이나 흔히 말하는 지배 계층들만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 살았지 일반 백성들은 거의 절대 가난에서 이렇게 피폐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역사였고요. 또 그거마저도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 전쟁을 치르면서 완전히 초토화된 진짜 잿더미 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자, 제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풍요롭게 살아보자 이런 의기투합이 만들어졌고 절대 가난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국가도 교육을 통해서 제도화된 교육, 즉 학교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살게 된 것은 제도화된 교육, 즉 학교 덕분입니다. 옛날에는 학교를 가면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게 있었죠. 국민교육 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정말 그대로 교육을 받는 목적은 민족중흥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았다. 실제로 이런 모토를 딱 걸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그래서 부모들도 그랬고 학교를 가는 아이들도 그랬고 정말 교육이 우리에게 유일한 생존의 수단이었고 이것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어떤 절박함 속에 있었고요. 이 덕분에 한국의 교육률은 가히 세계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교 교육을 받은 세대가 점점 더 많아지고 국민들의 어떤 사회와 기능도 점점 높아지고 기본적인 생각의 수준이나 사고 수준이 높아지면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고요. 또 농업혁명을 통해서 절대 가난의 문제,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류 문화로 대표되는 이런 것들, 최근에 한국의 문화적인 요인들도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을 보면서 한국은 지금 이제 개발도상국이란 말 쓰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란 말을 쓰고 있고 위상도 당당히 높아졌죠. 그래서 지금은 결혼 안정성에서 결혼 친밀감의 시대로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그러는데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 즉 관계의 욕구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물질적 요소에서 정신적인 요소로 관계적인 요소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고 남들 보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전혀 없는데 가슴은 퀭하고 공허감이 느껴지고 삶의 의미도 못 느끼는 그런 상황, 도대체 삶의 의미가 뭘까? 이런 어떤 우울증에도 빠지는 이런 상황일 때 어느 날 대중가요 하나가 날아와서 귀에 확 꽂히는 거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런 말 가슴에 와서 확 꽂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래서 몇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어떤 행동으로 옮기면 하나의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다수의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면 하나의 어떤 풍조, 유행이 될 수가 있고 대다수가 그렇게 가면 트렌드가 된다는 거죠. 이미 한국 사회는 이런 것들, 결혼 친밀감을 추진하는 것, 관계적인 욕구, 사랑과 소속을 추구하는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고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서 결혼의 안정성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결혼의 친밀감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친밀감을 위해서라면 안정성은 2차로 미루어도 좋고 안정성이 깨지더라도 친밀감을 추구하겠다는 욕구로 간 것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긍정적으로 보면 단지 결혼의 안정성만이 아니라 결혼의 친밀감을 추구하는 쪽으로 갔다면 결혼의 본래 목적과 훨씬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짜 결혼의 목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가 관계를 통해서 예의를 바탕으로 피차가 더불어서 만들어가는 행복을 이제 추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밀감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도리어 희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